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세 번째 시간 샘플 레이트, 밴드 리미트, 엘리어싱, 안티 엘리어싱 필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로 추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정 시간 단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한다. 자,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사인파의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하는 신호로 0에서 하나, 45도에서 하나, 90도에서 하나, 다시 또 45도씩 넘어가면서 한 개씩 이렇게 샘플을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를 취한 게 되죠. 여기는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8Hz로 샘플링한 모양이 되죠. 샘플 레이트는 1초 동안 추출한 표본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단위는 헤르츠예요. 헤르츠는 사이클 퍼 세크, 사이클 퍼 세크를 뭘로 표현했다? 헤르츠로 표현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CD의 샘플 레이트, CD의 샘플 레이트는 44,100Hz입니다. 44,100Hz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음악에 사용되는 샘플 레이트예요. 영상에는 어떤 샘플 레이트가 사용되냐면 영상 녹화에는 보통 48,000Hz의 샘플 레이트를 사용합니다. 보통 48kHz라고도 표시하고 있죠. 물론 44,100도 뭐라고 표시해요? 44.1kHz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 8Hz의 샘플 레이트, 전 화면에서 봤던 8Hz의 샘플 레이트가 있어요. 샘플이 몇 개? 이거를 1초 동안 사인파나의 샘플을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빠졌네요. 8개가 생겼겠죠. 근데 요 샘플을 8Hz의 샘플 레이트를 뭘로 바꿔요? 40Hz의 샘플 레이트로 바꾸면 이렇게 조밀해지게 됩니다. 조밀해지게 돼서 더 많은 샘플을 취하게 되죠. 샘플을 많이 취한다는 건 무엇이다?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높은 샘플 레이트는 고음질이 소리가 난다. 가 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샘플레이트 두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 보려고 해요. 샘플레이트 두 가지. 샘플레이트 44,100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일반적인 목소리의 소리고요. 샘플레이트를 8000Hz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빛이 있으라. 소리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딘가 모르게 8000Hz의 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뭐라 그럴까 고음부가 없어진 느낌이 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샘플 레이트가 높을수록 고음질의 소리가 난다. 근데 무작정 샘플 레이트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하이가 높을수록 고음질의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샘플 레이트는 1초 동안 추출한 표본의 개수 단위는 헤르츠를 쓴다 라고 했고요. 이 샘플 레이트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아날로그 신호의 샘플로 만들 수 있는 최대 가청 주파수를 결정해요. 가청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20Hz에서 20kHz까지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20,000Hz. 그런데 샘플 레이트는 아날로그 최대 주파수의 샘플 레이트의 절반까지를 재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D의 샘플 레이트는 44,100인데 주파수로는 22,050Hz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의 샘플을, 그러니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샘플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주파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하냐면 나이키스트 정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요. 나이키스트는 미국의 벨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처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었더니 노이즈가 지직 이상한 소리들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지지직 지지직 그러면서 찍찍찍 뭐 이런 느낌의 소리들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샘플레이트를 결정하면 그 이상의 소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제대로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포함해서 2개 이상의 포인트에서 샘플링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냅니다. 그리고 증명을 해요. 그래서 2Hz 신호의 샘플을 2Hz의 오디오 신호를 샘플한다 그러면 이 2Hz를 2Hz로 샘플링하면 이렇게 2개를 샘플링하게 되겠죠. 또는 여기서 샘플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샘플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신호의 크기를 알 수 없죠. 그래서 2Hz 신호의 샘플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최소 4Hz 이상의 샘플 레이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과 최하점, 최고점과 최하점에서 샘플을 해야 나중에 이 신호를 다시 원상복구했을 때 모양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샘플 레이트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샘플로 만들 수 있는 최대 가청 주파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해요?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해서 한다.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해서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 주파수는 2배다.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 레이트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키스트 샘플 레이트 또는 나이키스트 주파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자격시험 같은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10Hz의 사인파의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20Hz예요. 무조건 2배 곱하기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최고점과 최하점에서 샘플을 2번 취한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정리는 FS는 2FM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런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10Hz의 사인파의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20Hz다. 20Hz. 요거를 기억하셔야 한다. CD 샘플 레이트는 44,100이고요. 오디오 신호는 22,050Hz까지 샘플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청 주파수는 어디죠? 2만 헤르츠잖아요. 2만 헤르츠. 2만 헤르츠인데 요거면 2050Hz나 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뭐 영상에 쓰는 48,000 같은 경우는 48,000Hz의 샘플 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예요? 24,000Hz의 가청 주파수까지 샘플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실제 값은 다음에 설명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라. 여기에 가청 주파수의 22,050Hz 오디오 신호 22,050Hz보다 높은 주파수를 44,100으로 샘플링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22,050Hz보다 높은 아날로그 주파수, 음향 주파수는 엉뚱한 샘플이 되겠죠. 엉뚱한 샘플. 이상한 샘플이 돼버립니다. 이상한 샘플이 돼버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에러가 생겨요. 요것 때문에 생기는 게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엘리어싱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2,050Hz 이상의 밴드폭을 제한을 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밴드 리미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밴드 리미트. 디지털 신호는 밴드 리미트 된 신호다라는 겁니다. 아날로그 어쿠스틱 신호는 무제한, 그러니까 무한 범위의 소리 신호인데 디지털 신호는
밴드 리미트 되어져 있는 신호다. 샘플레이트 44,100이면 22,050에, 샘플레이트 48,000이면 24,000에 밴드 리미트 되어져 있는 신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 리미트를 이해해야 하고요. 밴드 리미트를 또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 할 텐데, 그 할 때 밴드 리미트 된 신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시각적으로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높은 샘플레이트를 쓰는 건 상용화되어 있는 게 192kHz입니다. 요거는 48 곱하기 2 하면 96이 되고요. 96 곱하기 2 하면 192kHz가 나옵니다. 192kHz를 쓰는데 거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192. 지금 상용 주파수의 최대 높은 거는 192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거의 2배가 되는 384kHz나 이거의 또 2배가 되는 768kHz의 AD/DA 컨버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 당시에는 192가 최고였는데 요즘에 이제 칩 성능이 계속 좋아지면서 이런 헤르츠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 비트레이트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예전에 24비트를 최고로 썼는데 32비트짜리 AD/DA 컨버터도 나오고요. 40비트 AD/DA 컨버터도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이제 성능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실시간 리얼타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서. 어쨌거나 최대 상용 샘플레이트는 책에는 192로 돼 있지만 384까지는 제품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762도 조만간 완벽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는 IC 칩 상태에서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DSD라고 하는 포맷이 있는데 DSD는 다이렉트 스트림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PDM, Pulse Density Modul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샘플레이트는 2.8224MHz, 약 64배, 샘플레이트 48에 64배 정도 된 샘플레이트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뭘 쓴다? 1비트를 사용한다. 1비트를 사용하고요. PCM 방식은 16비트, 24비트, 32비트, 40비트, 심지어 요새는 96비트 이런 비트레이트를 사용하고도 있다. DSD는 어떤 걸 쓴다? 1비트를 쓴다. PCM은 샘플레이트와 비트레이트가 각각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샘플레이트는 DSD 같은 게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서 PWM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PWM은 요건 파워앰프에서 쓴다고 했죠. 앰프에서 쓴다고 했는데 요 앰프도 1비트를 사용한다. 1비트를 사용한다. 모양은 DSD랑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샘플레이트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밴드 리미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밴드 리미트는 신호 대역을 제한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밴드 리미트를 왜 하냐면 샘플레이트로 샘플을 만들 때 샘플로 만들어진 신호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정확하게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밴드 리미트를 해요. 밴드 리미트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디지털이 되지도 않고 정확한 아날로그로 복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디지털 변환하고 정확하게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밴드 리미트를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샘플레이트의 절반 이하의 오디오 주파수만 남기는 작업을 한다. 샘플레이트가 44,100Hz이면 어디까지만 밴드 리미트 한다? 22,050Hz까지 밴드 리미트를 한다. 그 이하의 주파수, 그 이하의 주파수는 남기고 이상 주파수는 삭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날로그 오디오의 최대 허용 주파수 이하의 신호만 통과하게 하고 그 이상은 삭제하는 작업,
디지털로 만들 때 생기는 주파수와 관련된 에러를 방지하는 작업, 각청 주파수를 기준으로 20km 이상을 제한하는 작업. 여기는 22.05라면서 왜 20km? 가청 주파수일 경우에는 20km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청 주파수만 통과되게 하는 작업, 이런 거를 밴드 리미트라고 해요. 밴드 리미트 된 신호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아까 들었던 보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주파수 대역 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요 부분. 요 부분 보면 여기가 22,000, 요 끝이 22,000이 됩니다. 22,000. 근데 8km 소리를 들으면 빛이 있으라. 주파수 대역이 훨씬 더 밀도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이쪽 부분을 보면 여기가 4km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밴드 리미트 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밴드 리미트 되어져 있는 상태로 보면 요 부분 4km 되는 부분에서 밴드 리미트가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km로 템플레이트 되어 있는 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오디오가 160K MP3랑 똑같습니다. 160K MP3랑 똑같은 소리여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음질을 정확하게 느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44.1이랑 8kg랑의 차이는 고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을 없애버리면 이렇게 밴드 리미트가 걸리고, 여러분들 그 보시는 그 상황에서 22kg, 저 샘플레이트 44,100일 때, 샘플레이트 44,100일 때 그 주파수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4,100일 때 주파수 응답을 보시면 요쪽 끝에 이게 22kg가 마지 라인이에요. 이게 핑크 노이즈를 본 건데, 핑크 노이즈를 여기를 24K까지로 옮겨 놓으면 밴드 리미트 된 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22kg가 여기로 옮겨졌죠. 여기가 24K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22kg의 밴드 리미트 된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8K로 되어 있는 핑크 노이즈를 들어보시면, 8K로 되어 있는 핑크 노이즈를 들어보시면 소리가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 4K 위치에서 밴드 리미트가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게 8K 샘플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핑크 노이즈입니다. 전체 오디오 대역이 아니라 그 밴드 리미트 되어 있는 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고로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핑크 노이즈를 그 mp3로 만들어 봤어요. mp3로 만들어 봤는데 mp3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샘플레이트는 44,100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 320K부터 하나씩 320, 256, 192, 160, 128, 96 이렇게 변하는 샘플레이트가 아니라 그 압축 비율이 달라진 값들을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오디오를 구분해 내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풀밴드에 압축이 안 된 웨이브 파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고요. 320K의 밴드 리미트가 어떻게 걸리는지 한번 보시죠. 20K 정도에서 밴드 리미트가 걸리죠. 256K는 19K 정도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192K는 1800 어디서 걸려 있죠. 또 걸려 있고요. 160은 더 내려갔고, 128은 16까지 내려가고요. 96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가요. 이렇게 압축돼서 떨어지고 있어도 청감적으로 핑크 노이즈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청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아예 샘플 레이트를 웨이브 파일이어도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8K로 바꿨을 때 이렇게 바꿨을 때 느껴지죠. 밴드 리미트 된 걸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밴드 리미트는 무엇에 의해서요?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해서 한다. 나이키스트 정리.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해서 오디오 신호를 손실 없이 디지털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의 큰 주파수로 샘플링 표본화해야 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나이키스트 정리식이라고 하고, 샘플 레이트는 밴드 리미트 주파수에 곱하기 2다. 그리고 샘플 레이트 주파수를 또 뭐라고 한다?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도 한다. 시험 문제에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쓰면 돼요? 샘플 레이트를 쓰면 됩니다. 400Hz의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얼마예요? 곱하기 2 하니까 800Hz가 되겠죠. 이게 나이키스트 주파수다. 400Hz의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800Hz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어싱은 밴드 리미트가 되어져 있지 않은 신호를, 자연 그대로의 신호를 샘플링했을 때 생깁니다. 자연 그대로의 신호라는 건 샘플 레이트의 절반보다 높은 주파수가 포함된 신호를 얘기를 해요. 절반보다 높은 신호는 뭐예요? 예를 들면 샘플 레이트가 44,100이에요. 44,100Hz의 샘플 레이트를 갖고 있는데 절반보다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갖고 있다. 26kHz의 파동을 샘플링 한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샘플이 제대로 돼요? 22,050까지 샘플이 제대로 되고 나머지 4km 정도, 오버된 4km 정도는 가짜 신호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가짜 신호가 돼서 22.05, 뭐 24km, 25km 되는 소리인데 나 낮은 주파수예요. 그러고선 높은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 행세를 해요. 높은 주파수면 26km 이상이면 26km 이상에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26km가 아니라 나 8km예요, 4km예요, 3km예요. 그러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존재하지 않은 신호가 소리 신호에 포함돼서 신호가 왜곡돼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뭐 화이트 노이즈나 무슨 지터 노이즈나 뭐 이런 노이즈처럼 배경 잡음이 깔리게 되죠. 왜곡된 신호가 배경 잡음처럼 깔리게 됩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은 신호가 있는 신호처럼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엘리어싱, 엘리어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주파수가 오디오에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어싱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밴드 리미트를 제대로 해야 한다. 컴퓨터는 바보 신호여서 컴퓨터 데이터일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엘리어싱 된 신호가 데이터일 때는 구분이 안 돼요. 디지털 장비는 구분하지 않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디지털 신호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사람이 듣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었을 때 너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죠. 뭘로? 노이즈로. 노이즈, 배경 잡음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어싱을 막아야 돼요. 사람에게 가치 있는 신호는 어떤 거예요? 엘리어싱 현상이 없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죠. 그래서 밴드 리미트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밴드 리미트 처리를 한다는 건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에서 엘리어스 주파수가 포함되어져 있는 오디오 가치 있는 데이터만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전에 뭘 해야 된다? 밴드 리미트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밴드 리미트를 한다는 건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우 패스 필터. 밴드 리미트를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해야 돼요. 이 로우 패스 필터는 아날로그 필터의 일종입니다. 이 아날로그 필터고 이 밴드 리미터를 하는 전용 필터를 안티 엘리어싱 필터라고 해요. 안티 엘리어싱 필터라고 하고 밴드 리미트를 실행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하는데 전용 필터로 사용하고요. 이 전용 필터를 엘리어싱 방지용 필터라고 한다. 근데 아날로그 필터는 근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위상 변경이 되는 방식을 사용해요. 위상 변환 방식으로 아날로그 필터를 쓰기 때문에 아날로그 필터를 썼다는 건 음색이 변화가 돼요. 디지털 오디오로 만들었는데 음색이 변하면 안 되죠. 안티 엘리어싱 필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청 주파수 20000Hz라 그랬죠. 20000Hz. 20000Hz인데 차단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22050Hz예요. 오디오는 20000Hz까지는 살아있어야 하고요. 오디오는 20000Hz까지는 살아있어야 되고 22050Hz 이상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로우 패스 필터를 써서 20000Hz에서 22050Hz까지 바짝 이렇게 깎아줘야 되는데 굉장히 급한 기울기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급한 기울기를 써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음색이 왜곡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왜곡이 안 되려면 완만한 기울기를 써야 되고 그리고 차단 주파수 내에 오디오를 깎으려면 급한 기울기가 필요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안티 엘리어싱 필터를 쓸 때 요 타협점이 필요한데 타협점이 뭐예요? 급한 기울기, 차단 주파수를 위해서 주파수를 지키려면 급한 기울기, 오디오 신호를 지키려면 완만한 기울기가 필요해요. 요 두 가지 사이에서 타협점이 필요한 거죠. 요 두 가지 내용에 타협점이 필요해요. 급한 기울기를 써서 음질을 변화시킬 거냐, 음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만한 기울기를 써서 엘리어싱이 생기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요 문제를 해결한 게 샘플레이트를 근원적으로 높여버리는 겁니다. 높게 하는 것. 그래서 오버샘플링이라고 하는 컨버터를 사용하는데 오버샘플링 컨버터를 쓰면 밴드 리미트 차단 주파수는 되게 높게 만들고요. 필터 경사는 완만하게 해서 필터에 의한 음색 변화는 최소화하면서 차단 주파수는 완벽하게 차단은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버샘플링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오늘 한 샘플레이트, 밴드 리미트, 엘리어싱, 알리 엘리어싱 필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복습을 충실히 하고요. 오늘 배운 것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책을 한번 더 읽어보셔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